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리뷰합니다. 톨스토이는 대문호라고 불리우는데요.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는 그 전후를 그린 15년을 그린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제가 볼 때는 메인 캐릭터는 4명인데요. 그중에서 주인공은 니콜라이 백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안드레이 공작은 죽거든요. 그리고 이들과 어떤 사랑 관계에 있는 나타샤, 마리아 이렇게 넷이 메인 캐릭터고 거기에 둘을 더 낀다면 피에로와 소냐 정도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 가계도를 첨부해 뒀으니까 그때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이 작품의 배경을 알려면은 톨스토이의 성장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진에 본 이 톨스토이의 유일한 칼라 사진은 그가 79세 때 찍은 겁니다. 참고로 82세까지 살았죠. 톨스토이는 19세기 초죠. 모스크바 남쪽에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대전 정도 거릴까요? 폴리아냐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영지를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죠. 5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아마 폴라냐를 받은 것 같고요. 어머니는 2살 때, 그래서 톨스토이는 4번째 자식이고 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9살 때 죽어서 결국은 친척집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카잔대 법학과를 다녔어요. 동양어랑 법학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율적인 그런 강압적인 거에 반발해가지고 중퇴를 하고 영지, 그러니까 폴레냐가 되겠죠. 폴레냐에서 농노 계몽 운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대처 모스크바하고 상페테르부르크겠죠. 그때는 수도가 거기였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유흥을 합니다. 도박 같은 거로 이 폴레냐 저택을 뭐 팔기도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톨스토이는 계몽 운동을 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면서 쾌락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이 죽으면서 서른이 넘어서 아주 어린 자기 32살 때 16살짜리 후배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이를 13명을 낳습니다. 그중에 셋은 일찍 죽었지만 결국 터울을 한 2년 정도를 본다면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16에서 거의 뭐 한 40까지 소피가 계속 아이를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결혼한 후에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게 쓰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3년도에 시작해서 69년까지 썼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40대부터 60대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합니다. 안나 까레리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부활 이런 건데 그중에 부활은 제가 중학교 때 읽고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근 14년 동안 읽은 건 아니어서 리스트에는 아직 없는데 나중에 읽으면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문학에서 추가를 할 거고요. 안나 까레리나도 읽기는 했는데 아리까리해서 리뷰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좋은 책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상주의자인 톨스토이와 부인 소피와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 쾌락주의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소피와 결혼하기 전에 농노의 딸에게서 이제 혼외 자식이 있었어요. 그걸 밝히거든요. 소피와 결혼하기 전날 밤에 알려주는데 뭐 16살짜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를 농노한테 무상 분배를 하려고 했거든요. 게다가 이런 아주 대박난 작품들의 저작권까지 기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소피가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피해서 막내딸과 가출했다가 폐렴으로 죽습니다. 인근 역사에서 죽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쟁과 평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1805년이라고 초 안에는 처음 발표를 했던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이유는 1905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우스테리스크 전투에서 참패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갖다가 막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거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프로이센하고 같이 어, 나폴레옹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니콜라이와 안드레이가 참전을 합니다. 물론 죽고 물론 주인공은 그때 죽으면 안 되죠. 지고 다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는 안드레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알긴 했었죠. 요 밑에 가게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가게가 안드레이 공작가 볼콘스키 공작가죠. 거기에 이제 아들이 에, 왼쪽에 보면 프린스 안드레이 볼콘스키라고 돼 있죠. 이 친구는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즈하고 같이 있었는데 전장에서 다쳐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산후우열로 죽었어요, 부인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타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친이 반대를 합니다. 나타샤는 여기 보시면 이 로스토브 백작집의 딸이거든요. 나타샤 로스토바. 근데 문제는 이 집이 저물어 가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토브 백작이 좀 돈을 무수듯이 썼고 그걸 아들인 니콜라이도 배워가지고 도박으로 탕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작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정 결혼을 하려면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든지 해라 그래서 약혼 상태에서 이게 깨집니다. 그 얘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니콜라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물어 가는 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안드레이의 여동생이죠. 마리아는 오빠와는 다르게 니콜라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노의 종교형을 받는데 이거는 톨스토이의 어떤 농민 계몽 운동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받습니다. 귀족들은 반대를 했지만 왜냐하면 똑같이 교육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농노들은 존경을 했죠. 이게 재정적인 성공이 바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시혜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지 몰라도 그 톨스토이의 농민 계몽 운동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안드레이는 이 두 번째 전투에 참전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로 간 게 아니고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쳐들어오죠. 그걸 막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다쳐가지고 돌아온 중에 나타샤가 있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전쟁과 평화가 아니고 제가 전쟁과 사랑이라고 봤는데 사실 평화라는 거는 전쟁과 대비되는 말이지 실제로는 전쟁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에 신경을 쓰죠. 평화라는 건 사실 느끼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쟁과 대비됐을 때 느껴지는 거고요. 사랑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보통 여인들이 나오는데 나타샤가 나옵니다. 우리 노랫말에도 있고 나타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전쟁과 평화의 나타샤에서 나온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소피와 결혼했을 때 소피가 16살이었죠. 그것처럼 나타샤도 어렸습니다. 상당히 매혹적이었는데 어렸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혹에 취약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도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바람둥이 유부녀이 꼬이니까 파혼 편지를 보내고 같이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물론 뭐 사전에 무산됐긴 했지만 그 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하지만 안드레이가 다쳐가지고 사경에 이르렀을 때 후송 중에 나타샤가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를 헌신적으로 간호를 합니다. 물론 안드레이는 죽지만 평안하게 죽게 도움을 주고 대신 나중에 피에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 5번째, 6번째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뭐
경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니콜라이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재산을 토대로, 왜냐면 오빠는 죽었으니까, 물론 뭐 죽지 않았어도 일부는 가져갑니다. 공작가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을 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니콜라이 자체도 어찌 보면 톨스토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도 그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본인의 경험 같은 것, 생각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전쟁과 평화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는 전쟁을 겪으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안드레이가 했던 것이, 물론 뭐 평화 시절에는 약혼녀가 파혼 편지를 쓰고 유부남이랑 물론 몰라서 그랬었어요.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어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당연히 파혼 편지를 받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게 안드레이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으면서 느낀 거는, 이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평안하게 죽게 되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느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톨스토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톨스토이처럼 위대한 대문호라고, 보통 위대한 작가도 아니고 대문호라고 불리는 사람이 노벨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후보로는 올라갔습니다만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후보로 많이 올라간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근데 어, 이반 일리비치에서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쾌락도 동시에 추구를 하긴 했지만, 그 본능적인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지금 주어진 이 삶과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경험을 가져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